안녕하세요. 저는 블룸스버리 에듀케이션 김우현 원장이라고 하고요. 오늘은 페이퍼 1의 15점짜리 문제에 대해서 한번 좀 알아볼게요. 자, 저는 오늘 2021년도 5월에 나왔던 페이퍼 1 B 15점짜리 문제를 갖고 왔는데요. 문제 한번 읽어볼게요. 문제 읽어보면 우리 real world example을 사용해서 demerit goods의 소비를 줄이는 데 있어서 이 정부의 regulation이 얼마나 효과적인지를 평가해라 라고 하는 문제예요. 자, 페이퍼 1 같은 경우는 우리가 시험 시간이 총 75분이에요. 근데 75분 중에 이 15점짜리 문제에서는 55분을 사용하라고 저는 추천을 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5분 정도의 플래닝 타임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나머지 50분은 이제 글 쓰는데 할애를 하는 게 가장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시겠지만 페이퍼 1의 10점짜리 문제는 그렇게 쓸 내용이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20분만 사용을 하더라도 충분히 쓸 수 있기 때문에 이 15점짜리에서 한 55분은 꼭 사용을 하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러면 문제를 한번 파악을 해볼 건데요. 우리 government regulation이라는 거는 government의 intervention 중에 하나이죠. government intervention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먼저 market-based policy라는 게 있고요. market-based policy라는 거는 무슨 뜻이냐면 정부가 price를 바꿔서 소비자와 그리고 생산자들의 behavior change를 induce 하는 거를 우리가 market-based policy라고 해요. 대표적인 example은 우리 indirect tax라든지 subsidy 같은 그런 price를 활용하는 policy를 우리가 market-based policy라고 하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 command and control approach라는 게 있어요. 지금 문제에서 나온 이 regulation은 command and control approach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command and control approach랑 market-based policy는 뭐가 다르냐? 방금 제가 market-based policy 같은 경우는 정부가 시장의 price를 distort해서 consumer와 producer들의 behavior change를 바꾸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command and control approach는 조금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면 정부가 정부의 authority를 활용을 해서 이 producer와 소비자들의 어떤 행동을 아예 못하게 한다든지 아니면은 특정 행동을 하라고 강요하는 거를 우리가 command and control approach라고 해요. 방금 이 문제에서는 제가 제 학생들도 많이 풀려봤는데요.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문제는 government regulation이라고 묻고 있는데 아이들은 indirect tax, subsidy 이런 것들이 너무 편하니까 시험 문제는 command and control approach를 묻는 문제인데 market-based policy를 가지고 풀어나가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조심해야 될 거 뭐냐? government regulation이라는 거는 command and control approach라는 거를 우리가 identify 하고 문제를 시작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이런 에세이 문제 풀 때 문제에 나와 있는 키 텀들을 반드시 define 해야겠죠. 여기서 economic 그 키 텀들 뭐가 있어요? regulation이랑 demerit good이 있네요. 자, 방금 deregulation은 쌤이 얘기를 했죠. 정부가 정부의 authority를 사용해서 소비자와 프로듀서들이 특정 행동을 하라고 force하는 거를 우리가 regulation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 다음에는 그러면 두 번째 텀인 demerit goods에 대해서 설명을 해줘야겠죠. demerit good이라는 거는 무슨 뜻이냐? 사람들이 어떤 물건을 소비를 했을 때 제3자에게 코스트를 impose하는 물건을 demerit good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근데 문제에서 이 demerit good을 줄이기 위해서 regulation을 한다라고 나왔으니까 왜 demerit goods를 government가 개입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요. 대표적인 demerit good 같은 경우는 술이나 담배 이런 것들이 있겠죠. 담배 같은 경우는 흡연자들은 어떤 게 안 좋아? 담배 폈을 때 내 건강이 안 좋아지겠죠. 자, 근데 이게 제3자들한테 어떻게 영향을 주냐? 간접 흡연, indirect smoking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내가 담배를 폈을 때 제 주위에 있는 사람들한테도 피해를 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담배를 demerit goods라고 부르는 거예요. 담배 같은 경우는 소비를 했을 때 제3자한테 피해를 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다이어그램 그리면 돼요? Negative externalities of consumption 다이어그램 그리면 되겠죠? 자, 이 그림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설명을 잘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externalities 다이어그램이 네 가지가 있는데 이게
레이블하는 게 굉장히 헷갈려요. 쌤이 그림 잘 그리는 방법은 다음 시간에 알려줄게요. 근데 간략하게만 설명을 하자면 정부의 인터벤션이 없는 프리 마켓, 거기서는 사람들이 나의 private benefit과 나의 private cost만 생각을 해요. 그래서 free market에서는 equilibrium이 어디서 발생을 하냐? 이 MPB와 MPC가 만나는 지점에서 equilibrium이 발생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free market equilibrium level of output은 여기 QM인데요. 자, 이 QM에서는 우리가 보면 담배를 폈을 때 흡연자들이 얻는 이 private benefit이 society가 얻는 society의 benefit보다 더 크죠. 그렇기 때문에 MPB 커브가 MSB 커브보다 더 높게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 말은 이 MPB와 MSB 커브 사이에 뭐가 존재한다? 우리 external cost가 존재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allocatively efficient한 social optimum level of output은 사람들이 나의 건강, 나의 benefit만 생각을 할 게 아니라 society의 benefit과 society의 cost를 생각을 하는 이 MSB와 MSC가 만나는 지점에서 demerit good이 소비가 되길 희망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게 government의 intervention 없이 놔둔다라면 QOPT와 QM만큼의 뭐가 발생한다? overconsumption of demerit good이 발생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마켓에 우리 resource가 overallocate 됐거나 underallocate 됐을 때 뭐라고 해요? allocatively inefficient 하다라고 표현을 하죠. 이 allocative inefficiency는 어떻게 표현을 할 수가 있냐? 자, 여기 삼각형이 deadweight loss라고 하죠. external cost로 꽉 차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켓이 fail 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자, 지금 쌤이 여기까지 한 거는 굉장히 기본적인 내용이고요. 이제 문제를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government regulation 중에 가장 straightforward한 그런 intervention은 우리 아예 demerit good을 ban 시켜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15점짜리 점수 고득점 받으려면 이 real world example을 굉장히 잘 활용을 해야 되겠죠. 대표적인 이런 ban은 뭐가 있냐면 혹시 역사 배운 학생들은 아마 미국의 1920년대 The Roaring Twenties라는 말 들어봤을 거예요. 이때 미국의 경제가 굉장히 많이 발달하면서 사회, 문화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발전했어요. 근데 사회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었냐? 남자들이 일 끝나고 술을 막 너무나도 많이 마신 거예요. 그래서 집에 와가지고 막 가정폭력을 행사하고 그래서 이런 사회적 이슈가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정부가 이런 것들을 바로 잡으려고 미국에 금주령이라는 걸 내렸어요. prohibition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죠. 그래서 모든 alcoholic beverage를 생산하는 것도 금지를 하고 소비하는 것도 금지하고 수입하는 것도 금지를 시켜버렸어요. 자, 문제는 아까 기억을 해보면 이 regulation이 demerit goods를 없애는데 얼마나 효과적인지를 평가라는 거였어요. 자, 그러면 이게 효과적이었냐?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효과적이지 못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술을 아예 금지시켜버리니까 정부는 술에서 얻었던 government의 revenue가 굉장히 significant한데 그거를 이제 더 이상 받지 못하게 된 거고요. 그리고 금주령을 govern하는 공무원들의 숫자도 굉장히 부족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떤 일이 발생을 했냐? 술은 점점 막 귀해지니까 어떤 사람들이 더 마시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Speak Easy Bar라는 게 생겨났어요. Speak Easy Bar라는 거는 가정용 집을 몰래 개조해서 술을 팔았던 거예요. 자,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 Great Depression이라는 대공황이 미국에 발생을 하면서 정부가 이 경제를 다시 reflate 시키려면 돈이 필요했는데 돈이 없으니까 금주령을 없애고 세금을 받아서 그 돈으로 경제를 reflate 시키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뭐냐면 그러면 이 ban이라는 거는 항상 효과적이지 않냐? 꼭 그런 건 아니에요. 중국이나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마약 같은 demerit good 하면 어떻게 돼요? 바로 사형이에요. 그래서 중국이나 싱가포르 같은 데서는 마약 범죄율이 굉장히 낮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prohibition은 이렇게 enforcement가 굉장히 strong하고 정부가 어떤 demerit good을 없애려고 하는 commitment가 굉장히 strong할 경우에는 성공적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하지만 유럽이나 우리나라만 보더라도 막 대마초 같은 거 이런 것들은 유럽에 있는 사람들 우리 미드 보면은 막 되게 많이 대마초 피고 하잖아요. 그 얼마 전에 막 오징어 게임에 나온 유명한 배우도 막 대마초 피고 했잖아요. 그거는 우리나라의 법 같은 게 싱가포르나 중국만큼 스트롱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을까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에는 좀 다른 종류의 레귤레이션을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거버먼트가 디메리트를 어떻게 레귤레이트 할 수 있냐? 자, 첫 번째로는 에이지 리밋을 설정할 수 있어요. 담배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는 19세 이상이 돼야지만 담배를 살 수가 있죠. 근데 만약에 이 에이지 리밋을 25살로 증가시켰어. 그러면 이 담배를 살 수 있는 인구 자체가 줄어들겠죠. 자, 그러면 우리 이거 아까 전에 그렸던 그림 또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활용할 수가 있냐? 우리 number of consumer는 non-price determinants of demand라고 하죠. demand를 shift하는 요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number of consumer가 줄어들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demand curve가 MSB 쪽으로 줄어들겠죠. 이렇게 해서 마켓 페일리어를 없앨 수가 있는 거겠죠. 자, 그러면 이런 에이지 리밋 같은 경우는 효과적이냐? 효과적일 수도 있어요. 어떤 면으로 효과적이냐? 에이지 리밋은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네요. 예방적인 정책이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preventative한 measure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이유는 뭐냐면 담배에는 니코틴이라는 게 들었잖아요. 니코틴이라는 거는 굉장히 중독적인 substance죠. 그래서 우리가 담배를 habit forming goods라고 해요. 근데 이런 담배를 살 수 있는 연령을 19살에서 25살로 늘렸을 때는 제가 중독적이라고 했어요. 근데 이런 습관을 어렸을 때부터 맞게 하지 못하게 만든다라면 이런 사람들이 성인이 돼서도 담배를 필 확률이 굉장히 줄어든다라는 거예요. 자, 하지만 이런 레귤레이션도 문제점은 있어요. 예를 들면 법이 굉장히 리니언트한 경우에는 10대들이 페이크 아이디 사용해가지고 담배를 사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대부분의 나라들은 담배에 있어서 판매자들, 프로듀서들한테 책임을 묻지 소비자들한테는 이런 그 책임을 묻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디벨로핑 컨트리들 같은 경우에서는 블랙 마켓이 굉장히 크죠. 이렇게 에이지 리밋을 올리고 정부의 법이 리니언트한 경우에는 블랙 마켓이 발달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블랙 마켓은 왜 안 좋냐? 정부가 예상하지 못한 unintended consequence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블랙 마켓이라는 거는 레귤레이트 되어 있지 않은 마켓이잖아요. 그러니까 담배에 뭐가 들어갔는지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아까 전에 얘기했던 금주법에서도 이런 문제가 있었어요. 미국에서는 금주법을 더 잘 하기 위해서 알코올에다가 공업용 메탄올을 추가시켰어요. 공업용 메탄올 잘못 먹으면 죽어요. 그래서 실제로 사람들이 이 블랙마켓에서 공업용 메탄올로 만든 술을 마시고 죽기도 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제가 좀 강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오히려 마켓 페일리어를 없애려고 정부가 인터벤션을 했는데 그 컨시퀀스가 더 안 좋아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내용은 IB에서 배우지는 않지만 우리가 이런 상황을 뭐라고 부르냐면 government failure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런 점도 저는 조금은 이야기를 해줘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런 블랙 마켓이 생기게 된다라면 정부는 세금도 걷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리고 소비도, 담배 소비도 줄일 수 없다라는 단점이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레귤레이션은 방금 우리 첫 번째로 얘기했던 prohibition이나 아니면 age limit 같은 경우는 둘 다 가장 큰 단점은 뭐냐면 우리 항상 이런 evaluate 하라라는 문제 나왔을 때 스테이크홀더들에 대해서 우리가 분석을 좀 해라라고 하잖아요. 근데 학생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뭐냐면 너무 이 스테이크홀더들을 그냥 consumer, producer, government, society 이렇게만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우리 스테이크홀더들은 조금 더 넓게 생각을 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 아까 술 같은 경우에는 술뿐만 아니라
술을 파는 술집뿐만 아니라 뭐 호텔이나 영화관이라든지 뭐 축구장 이런 데도 술 팔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런 에이지 리밋을 하거나 아니면은 금주령을 할 경우에는 알코올 related industry도 어떤 네거티브한 타격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정도로 evaluation을 해야지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 하나만 더 할게요. government의 regulation으로 우리가 demerit goods가 트레이드 되는 방법을 regulate 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요. 대표적으로 어떤 public place나 뭐 인도나 이런 데서 담배 피는 거를 아예 금지해 버리는 방법도 있어요. 자, 영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실제로 이런 법을 도입해서 지금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쌤이 왜 이 example을 넣냐면 이런 designated smoking places 같은 경우는 우리 HL에서만 배우는 nudge effect를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 내가 무조건 흡연실에서 담배를 펴야 된다. 이게 되게 귀찮죠. 흡연실까지 내가 몇 미터 가가지고 담배를 펴야 되고 어떤 사람들은 내가 흡연실에서 담배를 피는 모습을 다른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싶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내 스스로 담배를 끊는다라는 결정을 내릴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 밖에도 이런 15점짜리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사실 아까 얘기했던 마켓 베이스드 폴리시와 비교를 하면서도 설명을 해줘야 돼요. 오늘 수업이 여러분들께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수업을 더 듣기 희망하고 수업이 더 궁금한 학생들은 저희 블룸스버리 에듀케이션으로 연락을 주시면은 제가 더 자세하게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